우리가 이제 공인중개사의 직책에 맞게끔 좀 세련되게 옛날에 우리가 그 동네에 있던 복덕방이 아닌 좀 뭔가 좀 세련되고 뭔가 첨단화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게끔 복덕방 느낌이 안 나는 좀 세련된 스타일로 가야지 요즘엔 젊은 사람들도 많이 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좀 이 시대에 맞는 복덕방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이거 꼭 필요한 내용이고 이거는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제가 뭐 혼자 한 건 아니고요. 저도 이준호 교수님의 라이브 방송을 듣고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필요한 부분들만 좀 발췌를 하고 되게 복잡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만 가지고서 정리를 한 겁니다. 아마 대충 보시면은 어떻게 하시는지 금방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이라서 지금 컴퓨터가 있으시면 컴퓨터를 켜고 하나씩 들어가서 직접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먼저 우리가 지금 우리 정보의 바다라고 하죠. 인터넷이 엄청나게 많은 부동산 관련 데이터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과연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해요. 옛날에는 지도 하나만 해도 복덕방 아니면 일반 집에는 지도가 있는 집도 없고 이런 인터넷에 지도가 나오는 것도 없었고 그래서 그 중개사 사무소에 있는 중개사님이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갔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웬만한 사람도 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다 지도도 보고 다 계획도 보고 다 볼 수가 있어요. 다만 그거를 어느 정도 우리처럼 지식을 갖고 보느냐 안 갖고 보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다르기 때문에 다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경쟁력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조차도 정보를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정말 일반 시민들한테 저희는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런 자격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꼭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 데이터의 종류가 보면 우리가 집가 변동률부터 부동산 거래 현황, 수익률 현황, 임대료 현황, 공실률 현황, 임금 현황, 개발 전망 이런 거 다 뭐 부동산이나 각종 사이트 들어가면 다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어디에서 뭘 보는지를 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너무 많아서 이걸 우리가 매일 체크하기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어느 큰 기업이나 법인, 엄청 큰 법인에서 사람들 여러 명 갖다 놓고서 각 파트별로 다다닥 해서 매일매일 변동사항을 연구해야지 가능한 거고 우리가 조그맣게 있는 이런 중개사무소에서 우리가 혼자 다 하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뭘 원하는가,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알고 그것만 가서 주기적으로 체크만 하면 충분히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고 부담을 느끼시면 안 돼요. 그냥 오늘 보이는 내용을 가지고 한 번씩 체크를 해가면서 내가 한 번씩 들어가서 보고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만 체크만 하셔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겁내지 마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자료는 이런 것들이 되게 많고 뭐 아까 정보는 그렇고 우리가 사이트도 보면은 이거 실무교육 혹시 받으신 분 계신가요? 네, 실무교육 받으시면은 아마 대충 다 그냥 틀어놓고 딴짓 하셨죠? 네. 근데 저는 솔직히 할 일이 없어가지고 꼼꼼히 다 봤거든요. 근데 실무교육이 진짜 우리 RSA 과정을 좀 축약했다고 봐도 돼요. 실무교육에 웬만한 거는 다 나와요. 정보 사용도 그렇고 뭐 세법부터 해서 근데 실무교육을 혹시라도 안 받으신 분 있으면 이 기간 동안에 혹시라도 받으면 훨씬 더 RSA 과정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어필하지만 이준호 교수님 에피타이저는 머릿속에 계속 남을 때까지 계속 들으세요. 어디 갈 때도 듣고 집에 있을 때도 계속 들으세요. 그거는 아마 평생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료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몇 번 들으니까 이제 그런 게 생각이 나니까 이렇게 뭔가 나름대로 만들어서 뭔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내용을 손님들한테 우리가 직접 얘기할 수 있다. 굉장한 메리트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사이트들이 있는데 뭐 이거 다 자료 올라가 있으니까 굳이 적을 필요는 없고 이렇게 뭐 전국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각 지방별로 자기가 개업할 곳에 하시는 것도 있고 다 이런 데 들어가시면 있으니까 나중에 한 번씩 다 들어가 보시고 교수님 에피타이저 한번 들어보시고 실무교육 때도 나오는 내용 들어보시면 돼요. 그럼 먼저 가장 우리가 접하기 쉬운 것부터 할게요. 제일 우리가 접하기 쉬운 거는 매일 보는 뉴스예요. 이게 여기에 우리 부동산 시장의 전망과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데 여러분들이 뉴스를 안 봐요. 심지어 어플 중에 부동산 뉴스만 모아져 있는 어플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매일 아침 9시가 되면 업데이트가 된대요.
뉴스가. 그래서 막 실시간으로 봐도 좋지만 저는 솔직히 좀 실시간으로 좀 보려고 노력을 해요. 아니면 아침 9시에 그 전날 거 쫙 이렇게 보기가 너무 많아서 그냥 틈틈이 신나는 때마다 헤드라인 위주로만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 헤드라인 위주만 봐도 우리가 웬만큼 부동산 지식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알아듣는, 제목만 봐도 다 알아요. 그래서 제목에 좀 이상하다 싶으면 한번 들어가서 내용 확인하고, 그리고 언론사들마다 다 비슷한 내용에 비슷한 제목의 그런 다 기사들이에요. 다 하나 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제 통신사 그 뉴스가 있고, 일반 우리 뭐 동아일보, 조선일보 하는 언론사 뉴스가 있는데, 통신사가 좀 더 빨리 팩트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언론사에서는 이 통신사 뉴스를 사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통신사 뭐 무슨 뉴시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위주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밴드. 아까 제가 밴드 지금 라이브 방송하는 밴드도 여기를 하나 만드세요. 이거 돈 안 들거든요. 네이버 가입돼 있으면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만들어서 이렇게 뉴스가 나오면은 이 뉴스를 여기다가 스크랩 하면 돼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만 계속 쭉 해서 업데이트 해놔요. 그게 어려우시면 제가 좀 게으르긴 하지만 그래도 안 그러면 제 밴드 그냥 보시면 돼요. 그리고 스크랩 하시는 거 있고, 그래서 여기는 어떤 우리 경기 변동이나 뭐 상향한다 하향한다 이런 내용들이 스크랩 그런 거를 도표까지 해서 스크랩해서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개발 호재 같은 거, 뭐 교통 계획이라든가 어디 신도시 개발 계획 이런 호재가 요도가 나오는 것들은 캡처를 해가지고 같이 우리 사진 갤러리 그 핸드폰 갤러리에다가 저장을 해놓으면 그 폴더를 지정해가지고 저장을 해놓으면 손님이 왔을 때 그 지역 물어볼 때 그 탁탁 해서 요도 탁탁 보여주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서 간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각종 정책이나 세법 법규 요게 다 여기 네이버 부동산에 다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게 다 나오거든요. 헤드라인으로 분야별 헤드라인도 나오고 실시간 속보도 나오고 부동산 칼럼도 나오고 동향 보고서 나오고. 동향 보고서는 이거 되게 중요하죠. 전국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변화되는지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변화율이 낮아서 그렇지 오르기는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거든요. 아직까지는 뭐 꺾인다 뭐 이렇게 언론사에서 다 꺾인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든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뭘 꺾겠냐고. 그래서 이런 것들 크게 봐야지. 뭐 그날 뉴스가 맨날 어떨 때는 뭐 상폭 올랐다 이렇게 발표할 때도 있고, 상승세가 꺾였다라고 얘기하는데 다 변화율을 갖고 변화율이 내려가면 상승이 안 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사들이 기자들이 어떻게 글을 쓰느냐를 잘 봐야 되니까 두 개, 세 개 언론사들을 다 비교해서 보면 똑같은 내용 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쓰고 저 사람이 저렇게 쓰니까 이런 게 현혹되지 마시고, 조금 더 전문적인 내용을 보시려면 칼럼 같은 거 보시면 여기에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칼럼 같은 데 보면은 되게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뭐 하나 투기 발권되거나 신도시는 지속해야 뭐 이렇게 나오면은 다 국민 여론은 이렇다 뭐. 근데 이래서 지금 삼도시 개발이 제대로 되겠느냐 뭐 이런 논평 같은 거 나오고, 이런 거 스님들 왔을 때 이거 계속 오르나요? 막 물어보면 답변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 분야별 뉴스를 딱 보면 시장 동향도 있죠. 시장 동향. 그러면 오늘의 시장 동향이 뭐 신고가 행진했다, 압구정 현대가 경매로 몰린다, 뭐 짜지구리한 것까지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헤드라인만 보면 시장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수가 월세 지수가 또 최고치다, 뭐 이렇게 쑥쑥 넘어서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정책 제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오늘 발표된 거 뭐 부동산 최 3년도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관공서에 있으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에 되게 중요한 거는 그런 것들이 이제 여론을 몰아서 되면 정책으로 반영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고, 개발정보 같은 경우에도 여기 나오잖아요. 이거는 3월 30일 날의 최신인데 이런 거 이렇게 되면은 이런 거 뭐 장이 8구역 뭐 이런 거 나오네. 가칭 장이 8구역, 뭐 영등포 역세권 1,500대 공공 재개발 후보지 어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런 것들 요도 보기 좋잖아요. 이런 거 뭐 우리 다 읽어볼 필요 있어요. 이거 보면 어디가 어떻게 되는구나 이렇게 보면 나오잖아요. 자꾸 보다 보면 나오더라고요. 아까 말했던 칼럼, 매거진 이런 거는 이런 건 잡지 이 사람들의 어떤 전망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보고, 아까 말했던 동향 보고서도 쭉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거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네이버 뉴스 같은 부동산 뉴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아침에 9시에 뉴스 검색해서 통신사하고 키워드 위주로 보시고 개인 밴드 활용해서 기사 모으시고 호재 관련 지도는 캡처해서 부동산 앨범 만드시고 호재적 기사와 네이버 카카오맵을 그 아까 나왔던 요도 같은 거를 네이버 맵이나 카카오맵 같은 거를 띄워서 같이 비교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개발 관련된 기사가 나온 다음에 이거는 예산이 확보돼야 제대로 정책에 반영되기 때문에 또 거기에 그걸 계속 유지 그 제목을 머릿속에 있다가 그거 뭐 예산 반영 뭐 예타 뭐 통과 뭐 이런 식으로 딱 그런 나왔다 그러면 아 거기 개발되는구나 인지할 수 있도록 계속 예의주시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도가 있는데 지도 중에 이제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게 이제 네이버하고 카카오잖아요. 근데 각각 특성이 좀 있어요. 네이버는 솔직히 사실은 카카오보다 요즘에 덜 쓰거든요. 근데 네이버의 강점은 지적 편집도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적도에 번지가 표시가 돼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나오고 카카오는 네이버보다 조금 뒤늦게 지적 편집도를 반영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좀 늦어요. 그래서 지적 편집도를 볼 때는 네이버를 보시는 게 좋고 지적 편집도하고 위성 사진하고 같이 해가지고 하면 네이버 플레이스라는 이런 게 있어서 상점 찾거나 이렇게 할 때 이게 편한데 실제로 한번 볼까요? 그래서 네이버 지도 보면은 지적 편집도 있잖아요. 이렇게 누르면 우리 지역 지금 여기가 우리 지역인 것 같은데 여기에 뭐 이거 빨간색은 상업지역이고 이거 주택지역이고 녹지고 뭐 이런 거 아시죠? 네. 네. 그래서 이런 거 잘 보시고 이게 좀 더 이게 하잖아요. 그럼 이게 직원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세부적으로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내가 카페를 한번 찾아볼까요? 카페가 있으면 여기서부터 이 카페로부터 반경이 이렇게 하면은 뭐 몇백 미터 이 카페가 역으로부터 몇 미터가 있느냐 지금 의정부역으로부터 376m 떨어졌죠. 그러면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되게 좋은 카페고 이게 네이버 플레이스에는 이런 현황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자세하게 나와요. 이게 되게 지금 거리 하실 건 어떻게? 여기 반경 누르면 반경을 누르면 반경 누른 다음에 그 내가 하고 싶은 데를 찍은 다음에 마우스 이렇게 옮기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아니 한 번 찍고 이렇게 옮기면 지금 되는데? 하고 있는데 안 돼. 돼요. 저도 안 되는데. 되죠. 네. 한 번만 찍고 네. 누르고 있지 말고 한 번 찍고 옮겨주세요. 뗀 다음에 옮기라고. 그리고 한 번 더 찍으면 또 이렇게 또 그 다음 거기서부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 나오죠. 취소하려면 이제 반경을 한 번 더 누르면 되고 면적도 잴 수 있어요. 면적도 이렇게 하고 여기를 내가 됐네. 이렇게 마우스를 찍는 곳의 면적을 찾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면적이 딱 나오죠. 여기 총면적 38,000 뭐 제곱미터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또 거리도 마찬가지로 거리도 내가 찍은 데에서 쭉 가면 거리가 여기서 여기 철기까지 6.7km다. 다 나오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거리뷰는 다 아시죠? 거리뷰는 이거 갖다 놓으면은 여기는 거리뷰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거기 샷시대를 보고 싶으면 되고 뭐 테마로 보면은 뭐 등산로도 있고 뭐 교통 상황도 지금 막 이렇게 뭐 막힌다 아니다 이런 거 나오고 CCTV도 여기 CCTV도 나오고 자전거길도 나오고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건 일반 지도고 이거 다 빼고 이제 위성지도는 이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성지도하고 지도편집도하고 같이 붙여놓으면 지형 이제 더 잘 볼 수 있죠. 지형하고 이렇게. 이거는 네이버 지도예요. 위성 지도죠 지금. 위성 지도하고 지적 편집도를 붙인 거죠. 근데 되게 웃긴 거 보면은 쭉 내려보잖아요. 아까 내가 테마를 내려놨구나. 이거 지도를 이렇게 축소해 보면 여기 보면은 도로 예정 도로가 다 나와요. 아직 지어지지 않았던 도로들 점선으로 된 거. 보이죠 여기? 이거 강화 간성. 그러면 강화도에서 저기 간성까지 간다는 거고 여기 이런 데 다 나와요. 그래서 내가 어디 땅을 보고 있는데 뭐가 이런 도로가 나는지 보고 싶다 그러면 이걸로도 어느 정도 가늠이 돼요.
물론 다 발표된 내용들만 하는 거지만 어차피 뭐 발표된 것도 모르는 사람 많거든요. 그리고 그 발표 안 된 거 아는 거는 LH 직원이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조금 데이터가 뭐 한두 달 늦을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이게 정확하니까 이런 거 보시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지도 한번 볼까요? 카카오지도는 일반 지도보다 일반 지도에서는 아파트 같은 게 좀 잘 나와요. 왜냐면 요즘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게 아파트나 이런 게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아파트가 많아서 호갱로너하고 좀 유사하게 나오고 도로 윤곽선이나 역세권 이런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것에 대해서 좀 많이 되고 스카이뷰나 이런 것들이 네이버보다 좀 상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업데이트가 이런 건 빨라요. 근데 지적 편집도는 조금 네이버보다 느리다. 이거 알아두시면 되고 카카오지도 이거 그 우리가 자주 쓰는 컴퓨터에 보면 이렇게 위에 메뉴바에다가 저는 이렇게 지도라고 해가지고 카카오, 네이버, 뭐 공간 오픈 플랫폼 지도 이렇게 넣어놓거든요. 그래서 그냥 클릭하기 편하니까. 카카오 지도도 아까처럼 똑같이 뭐 지적 편집도 여기 보면 지적 편집도 누르고 싶으면 누르면 되고. 여기는 스카이브라고 하죠. 위성 사진이 아니라 스카이브가 이게 더 정확하고 약간 구글이랑 연동된다는 말도 있고. 그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는 되게 중요한 게 나오는 게 법정 경계가 나와요. 법정 경계가 뭘까요? 또 보면 까만색으로 이렇게 됐잖아요. 시나 면이나 부의 경계를 법정 경계를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게 등기부 등본이나 어떤 공식 문서에는 법정 경계를 써서 쓰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보면 행정 경계도 있어요. 행정 경계는 뭐가 주냐면 학군을 행정 경계에 따라서 학군을 배정을 한대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보면 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법정 경계나 행정 경계 거의 일치하는데 조금 다른 데도 있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양주 볼까요? 양주 아까 우리 양주 옥정 임장 다녔는데 어디 갔어? 여기 양주 옥정이잖아요. 양주 옥정이 여긴데 이렇게 경계가 나왔을 때 이 경계 사이에 여기인데 호재가 있잖아요. 여기 호재. 그러면 여기는 개발 계획이 묶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데는 안 묶였죠. 그래서 그때 임장할 때 우리가 5년면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관심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법정 경계를 따라서 개발 계획들도 한번 유심 있게 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게 그냥 이거 없이 지도만 보면 이게 안 보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냥 도로가 이렇게 있고 이게 경계가 어디 다 똑같은 땅 같잖아요. 근데 이걸 경계를 한번 딱 나눠놓으면 그래 여기는 들어갔는데 여기는 안 들어가네. 여기가 좀 어떻게 보면 나중에 좀 우리가 틈새 시장으로 또 볼 수가 있겠네. 또 이런 것도 있고 또 여기가 개발되면 당연히 이 사람들이 여기로 넘어와서 올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한 게 많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활용해서 하면 되고 카카오맵이 이런 게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이것도 똑같이 뭐 반경 이런 거는 똑같아요. 찍고서 가면 다 반경 재지고 뭐 면적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면적도 재지고 그다음에 거리도 마찬가지로 거리도 이렇게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하면 거리 다 재지고 다 똑같아요. 이건 똑같고 아까는 네이버 플레이스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이건 주변으로 치가지고 우리 여기다가 부동산 한번 찾아볼까요? 어디가 우리 요 동네에 우리가 있는 요 정도에 주변 누르면 여기다가 장소에다가 부동산 이렇게 치면 딱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막 나와 있죠. 여기 다 부동산이에요. 아까 옥정 그래 옥정 보자. 옥정 부동산 이렇게 많아요. 어디서 할 거야 이거? 이거 어디서 할 거야? 여기서 확장을 누르면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냥 하면 안 나오는데 확장을 누르면 이게 나와요. 그럼 어디서 할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이 시내일수록 부동산이 많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렇게 우리 뭐라 그러지? 도로 따라서 부동산이 다 있고 웬만하면 딱 보면 나오죠.
포천에서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포천도 엄청 많네. 우리 저 조수평 부장님 고산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고산 정했어? 응? 고산 어디 갔어? 고산시고 포천이고 고산 여기 밑에 진저 고산 여기다 여기 고산이죠? 여기 신숙 여기 고산인데 고산에는 몇 개 없다 그래도 많네 여진 건데 나 밀락동에서 하려고 했는데 우리 동네도 이게 우리 집인데 우리 집 앞에도 벌써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못했고 장난 아니야. 하여튼 창업을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해서 부동산 찾아보고 내가 그리고 손님이 왔을 때 또 뭐가 있을까? 손님이 왔을 때 어떤 가게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음식점 하고 싶다. 근데 분식집을 하고 싶다. 했을 때는 분식점이 이제 위치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 동네에서는 여기가 좀 분식점이 요즘 이게 좀 뭐 괜찮은 게 있네 없네 여기다가 좀 하시면 되겠어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되고 그런 맥으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주변 확장에서 뭐가 있는지 그리고 법정 행정동에 따라서 학군이 결정되고 개발 계획이 결정이 되니까 그런 것도 확인하시고 또 역세권이라고 그러면 앞으로 미래 가치가 어떻게 될 것인지도 확인해 보시는 맵으로 지도를 그러니까 단순히 지도가 지형이나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정보들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를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자꾸 들여다보시고 눌러보시면 자기도 모르게 돼요. 그래서 일반도 아까 보기 편하게 일반도나 위성도나 지적도를 다 목적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고 네이버나 카카오 지도의 기능별로 활용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도시와 비도시 간의 경계선도 체크를 좀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교통, 편의, 교육, 건강 이 4대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곳에 어떻게 변화가 됐고 앞으로 예정지에는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이다. 웬만하면 비슷해요. 병원이 하나 큰 종합병원이 들어가 있다. 그 주변에 뭐가 있는지 둘러보신 다음에 병원 예정지를 둘러보면 거기랑 거의 비슷하게 개발이 될 거라고 상점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하게 입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되고 제가 예전에 쓴 블로그인데 교수님 강의를 듣고 너무 감명을 받아서 이것 좀 아부성 말씀 감명 받아서 제가 부동산 공부를 드디어 이분 때문에 눈을 띄었다라고 해서 진짜 공부를 시작할 때만 해도 자격증만 취득하면 다 할 줄 알았는데 진짜 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취업을 하려고 해도 뭐 경력을 따지고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뭘 공부를 할까 했는데 어느 날 박찬호가 TV에서 남들이 하지 않고 어렵고 힘든 일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들이 다 하는데 지역 분석을 하는 공인중개사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차피 계약서 쓰고 이런 거는 부수적인 일이고 나는 좀 부동산 전문가가 되고 싶다라고 해서 이거를 좀 그때부터 좀 파기 시작했어요. 사실 뭐 많은 노력은 안 했지만 그래서 단답형으로 답하는 것보다는 손님이 왔을 때 좀 주관식으로 답변을 해서 좀 뭔가 좀 하나 살 거 두 개 팔고 뭐 이렇게 하고 싶어서 그래서 뭐 이것저것 강의를 듣다 보니까 정말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뭐 통계청 사이트 보면 진짜 재밌는 거 많아요. 인구 증가율 보면 우리나라 어떻게 우리 시에서 어떻게 인구가 증가되는지 이런 것들 나오고 지금 여기는 별로 그렇게 뭐 많이 증가는 안 됐는데 그래도 꽤 많이 증가한 거예요. 이 정도면. 그리고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도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공공 데이터 뭐 이런 거 다 시리얼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매매 실거래 사이트니까 아파트 가격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근데 요즘에 호갱노노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런데 근데 사람들은 공신력인 걸 원하잖아요. 그러면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도 한번 보시고 들어가서 보시고 그러면 다 주택 매매 거래량 추이 같은 게 다 나오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정보광장 여기에 내용이 되게 좋은 게 많더라고요. 경기도는 경기 부동산 포털 이런 데 들어가시면 자료들이 다 있어요. 지도부터 해가지고 다 있고 뭐 이거는 솔직히 여기까지 가면 너무 이제 금융도 알아야 돼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주간지 같은 거 있거든요. 이거 그냥 가입만 하면은 공짜로 계속 레터로 주는 데도 많아요. 그래서 한국은행의 어떤 회의 자료들도 한 번씩 볼 수 있고 뭐 인터뷰 이거 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서울 인포그래픽스 이런 데 들어가면 되게 그래픽이 되게 재밌게 많이 나와서 나중에 블로그 쓰실 때 이런 거 뭐 조금 약간 그냥 캡처 좀 해가지고 너무 티나지 않게 베끼지 말고 해서 조금씩 변형해서 쓰시면 되게 좋은 데고
이 나라 지표 이거 완전 우리나라 통계의 천국입니다. 우리나라 진짜 예산 잘 쓰는 것 같아요. 이런 데다가 정말 잘 만들어놨고 하나 더 하면 이제 제가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아파트도 한번 분석을 해봤거든요. 비규제 지역 교수님이 숙제를 내주셔서 비규제 지역 아파트 중에 어떤 게 좋은지 한번 지역 분석을 통해서 판단해봐라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비규제 지역을 먼저 찾는 게 중요했는데 이거 다 해보셨죠? 아, 네. 이거 어렵더라고 생각보다. 이거 한번 이거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어디가 어딘지 한번 써보시고 저도 많이 틀렸고. 그러면 비규제 지역 찾는 거는 어디서 찾아요? 찾다가 이런 데 막 다 있거든요. 북두북두 홈페이지인데 이게 업로드가 안 돼 있어. 그래서 제일 빠른 거는 호갱노노. 호갱노노에 규제 치면은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 지역 이런 게 나와요. 호갱노노 다음 시간에 아마 이거 제가 다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역 선정할 때 이제 호갱노노에 비규제 지역에 한 거를 알아봤을 때 내가 가장 근접한 곳이 제일 잘할 거라 생각해서 제가 파주하고 포천을 선정을 해가지고 뭐 둘 다 이제 개발 호재가 있어가지고 이때 포천 구리포천 고속도로도 있고 파주는 여기 이쪽에 서울 문산 고속도로가 또 뚫리는 비슷한 시점에 이제 호재가 있고 해가지고 개발 호재도 또 어떻게 찾나 해서 도시계획 정보 서비스 이런 데 들어가서 해봤더니 별로 크게 뭐 없더라고요. 그래서 매물을 고를 때 딱 이 조정 대상 지역 근처에 있는, 왜냐면 여기 제일 많이 오를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거 해서 한 5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런 데다가 했는데 파주 운정하고 나중에 블로그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호갱노노 가지고 또 아파트 가격 서로 매물 비교해가지고 어떤 게 좋을 것이냐 실제 항공 사진으로 어떤 아파트인지도 보고 뭐 강 끼고 있고 막 조망 좋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통계해서 인구 증가율 같은 것도 이런 데다 대입하면 되게 좋거든요. 고용률 증가 뭐 이런 것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서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도 다 같이 오르고 있고, 근데 이 파주가 좀 더 많이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천보다는 파주가 이게 경기도 거고 이게 파주 거고 이게 포천 건데 경기도가 이만큼일 때 아직 덜 오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훨씬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보고 그러면 어디 투자할까 해서 두 개 이제 비교해서 이제 이렇게 했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둘 다 좋다 뭐 이런 얘기인데 하여튼 이렇게 충분히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따 오늘은 이 정도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상권 분석하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네네. 그래서 KB 리본이랑 호갱노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